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부동산의 화두는 수도권 그리고 대전만 한정지어서 본다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둔산지구에서 상당히 많은 구역에서 선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구역들이 그만큼 목말랐다는 거죠. 둔산지구라는 최고의 입지에 있었지만은 노후된 아파트다 보니까 특히 주차난 같이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 이번 기회, 용적률을 많이 줬다 보니까 이번이 굉장히 기회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많은 구역에서 선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어차피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양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음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기를 바랄 텐데요. 다음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지정 제한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3개월이 남아있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동의율은 한계가 있고 지금 시작하지 않은 구역들은 지금보다 내년, 내후년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지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아마 두 편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노후계획도시, 그리고 선도지구, 그리고 둔산동의 움직임, 그리고 늘어난 세대수에 의한 사업성의 평가, 이런 것들을 두 차례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노후계획도시는 많이 알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법은 일기 신도시만을 위한 법으로 제정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사람이냐 전국적으로 해달라 해서 198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졌던 신도시 지역으로 범위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조성된 지 20년이 이상 된 곳, 거의 대부분 택지개발지구가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현재는 노후계획 도시에 대한 법은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국토부의 기본 방침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기본 계획도 현재 아직 과정이 남아있지만은 기본은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첫 번째로 하는 곳을 이제 선도지구라고 하는데요. 이제 선도지구 지정이 다가왔습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역 지정이 되게 된다면 노후계획도시 법령에 의한 거는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넘어가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재건축 과정을 말씀드리면 입안 제안과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진단,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이렇게 가는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두 과정은 이미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재건축 진단, 안전진단이 바뀐 거죠. 재건축 진단 같은 경우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완화 혹은 면제가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면제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요.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그리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후에 이주 철거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요 전체 과정을 대전시에서는 이번에 지정되는 선도지구에 한해서 2031년에 완공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과정을 굉장히 심플하고 여러 가지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느슨하게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획대로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만한 속도를 저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상당히 좋죠.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에 의한 사업 종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건축만 있지는 않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등이 있지만 이런 것들 하지 않을 겁니다. 다 재건축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번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도 대부분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재건축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좀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일기 신도시죠. 고양의 일산, 천의 중동, 안양의 평촌, 군포의 3번, 성남의 분당 같은 경우는 이미 선도지구 지정이 다 끝났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2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을 지금 공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기 신도시들은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방에서는 부산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해운대하고 화명금곡이 계획안이 마련됐고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인데요. 대전도 지방 중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의 선도지구가 7318세대가 지정됐는데요. 해운대 지구에서는 4694
2624세대, 화명 금곡 2624세대가 선정이 됐는데요. 해운대 같은 경우는 3200세대의 공모 물량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50% 늘어나서 한다면 최고 4800세대까지 공모하는 건데요. 이번에 공모에 모집됐던 세대수가 18000세대 되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굉장히 화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둔산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약간 중요한 점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있는 활력도시 둔산이 캐치플레이즈로 내걸렸는데요. 아무래도 둔산은 대전에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학군도 워낙에 우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 중에 1등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대전에서는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될 수 있는 곳을 6개로 봤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요. 대전 둔산 1, 2 그리고 노원, 관저, 원내, 송촌, 중리였는데요. 이 중에 둔산 1, 2가 하나의 둔산 지구로 묶였고요. 그리고 송촌, 중리, 법동까지 해서 하나로 지구로 묶였다 보니까 6개가 나왔던 것 중에 4개가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 정비 구역은 4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시설 정비형 이렇게 있었는데요. 대전에서는 주거단지 정비형하고 시설 정비형만 이번에 선택이 됐고요. 중심지구 정비형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좀 껴있는 곳에서 하는데 워낙에 기반시설 부담이 높다 보니까 이번에 대전시에서는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의 둔산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48,721세대를 27,160세대 증가시켜서 75,881세대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48개 단지를 총 17개의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종전 용적률은 224.1%였는데 이걸 136% 증가해서 360.1%로 만들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45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긴 한데 도시계획위원회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위원회에서 요거까지 해줄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7,000세대가 상향된 이유를 보면요. 이 노후계획도시 전체 기반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 평가 기준은 공원과 상수도, 하수도, 학교 등이 포함되었었는데요. 그 중에 공원 같은 경우는 8개 특별정비 예정구역에 더 증가되는 것을 생각해서 41,000명 정도의 인구는 더 늘어도 된다. 다른 것들 상수도, 하수도, 초, 중, 고는 여유가 있었는데요. 추가 확보되는 공원만큼 해도 한 19만 9천 명까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5만 7천 명에서 4만 1,000명을 증가시켜서 19만 8천 명으로 잡았고요. 이 중에 상업지역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서 거주하는 분들 4만 명 정도를 제외해서 15만 9천 명이 나왔는데요. 이거를 세대당 1.1명을 나누다 보니까 75,881세대가 됐고 여기서 현재 48,721세대를 빼니까 증가되는 세대수는 27,160세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타 지역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184%에서 326%로 기준 용적률이 142% 증가했고요. 일산 같은 경우는 131% 증가했고요. 중동, 평촌, 삼봉 같은 경우도 120에서 130%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250에서 360%까지 한 110%, 부산 화명 금곡도 117%가 증가됐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둔산이 224%에서 360.1%로 136%로 증가했고 늘어나는 세대수는 27,160세대로 봤습니다. 이 세대수는 분당보다는 작지만은 일산과 거의 비슷한 세대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송촌, 중리, 법동 같은 경우도 한 121%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송촌지구는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없는데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 궁금한데요. 둔산 지역은 지금 치열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구역은 총 7개입니다. 그 중에서는 벌써 많이 간 단지도 있고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 시간은 3개월이 남았습니다. 3개월 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받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진준비위원회가 2개로 되어 있는 구역들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공모하는 대표자가 있는데 이 대표자 이름이 같은 사람의 동의율 파악에 산정한다는 것이고요. 두 분이 넣었을 때 다른 분한테 찬성한 경우에는 그냥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시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다 보니까 한 군데로 좀 몰아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정 방법은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이건 대전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할 건데요. 동의율에 따라서 대전에 생각했던 7,500세대가 아니라
한 3,000세대 미만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대전시에서도 이제 고민이 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기준표를 보면 주민 동의가 70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들 대부분 60점인데요. 대전만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받은 곳에 먼저 해줄 거야, 이런 기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점수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주 크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17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단지들만 말씀드리면요, 1구역 상하 강변 초원 상록수, 그리고 9구역 수정타운, 11구역 가람 국화청솔, 그리고 14구역 한가람 공작 한양, 15구역 큰마을, 그리고 17구역 개나리 산호 한우리, 그리고 크루바 목련도 이제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총 7군데에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선도지구 양은 한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대 7,500세대입니다. 2부에서 각 구역별 용적률, 늘어나는 세대수, 이런 것들을 한번 2부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s